자,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집을 풀었을 때의 잘못된 방법,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,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수학 문제집 한 권만으로도 아주 효과적인 공부가 되는지 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그 문제점은 그냥 제가 그동안 겪어오면서 경험에 의해서 잘못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많은 유명한 논문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그 잘못된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. 자, 여러분들 그 문제집을 풀 때 어떻게 푸나요? 선생님이 십수년 동안 학생들은 문제집을 푸는 걸 보면 다 똑같아요.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풀 것인데, 문제집 기본 유형서 같은 경우 있죠. 유형서를 보면 위에 박스 문제가 있고 그 밑에 유형들이 문제들이 쫘라락 나와 있어요. 그렇죠? 그러면 오늘 만약에 한 6개의 유형을 공부를 했어요. 그러면 선생님이 유형을 푸는 방법을 알려주고요. 그 다음에 개념 박스에서도 유형을 푸는 방법을 알려줘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한 유형을 배우고 그 유형에 있는 문제들을 쫘라락 밑으로 풀어갑니다. 그러면 그 유형이 끝나고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겠죠. 자, 그렇게 해서 이제 6개 유형을 다 하고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. 아, 내가 잘 풀었다. 그리고 선생님도 보니까 충분히 연습이 됐구나. 더 이상은 이제 연습을 안 해도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군. 그래서 어떻게 되죠? 진도를 빨리 나갈 수가 있어요. 아이도 만족합니다. 선생님도 안심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이 순간에 사실상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조금 허비하고 여러분의 성적을 갉아먹는 그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제가 일단 이 문제가 왜 이런 풀이법이 왜 문제가 되는지 미국의 중요한 연구를 먼저 소개를 할게요. 자, 미국에서 미국 대학교 연구팀이 2007년, 2006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. 2020년까지 여러 차례의 연구를 통해서 여러 논문들이 발표가 됐어요. 자, 근데 그 논문들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학생들을 A그룹과 B그룹으로 분리를 해요.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두 그룹이 다르게 방법을 가르쳤는데, 첫 번째 그룹은 한 유형을 똑같은 걸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유형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지를 푸는 방법과 똑같이 하고 있죠.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. 물어봤더니 여기 이게 같은 유형이 뭘 의미하는지 봤더니 똑같은 전략을 써서 풀리게 하는 문제들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랑 되게 비슷하죠. 그렇죠? 자, 그런데 이 B 집단은요, 이제 A 유형하고 B 유형하고 C 유형, D 유형, E 유형을 섞는 거야. 한 페이지에.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도 E, 그 다음에 D, C 이렇게 순서까지 바꿔요. 이렇게 바꿔서 하면 A 유형하고 B 유형을 비교를 해보니까 수업 후에 시험을 봤어요. 당일날 시험을 봤어요.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?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 직관적인 느낌으로 보면 A그룹이 B그룹보다 시험을 잘 봐요. 이게 뭐냐고요? 당일날에 시험을 볼 때는 이렇게 돼요. 당일날 보면. 자, 그런데 다음날 시험을 봤을 때, 다음날. 그럼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.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음날 시험만 봐도요, A그룹하고 B그룹하고 점수가 B가 더 많이 나왔어요. 자, 그러면 A가 잘 나올 수도 있고 B가 더 잘 나올 수도 있지, 뭐 그러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. 점수 차이가 거의 2배까지 차이가 납니다. 2배. 이때 이제 처음에 연구했을 때는 그냥 한 클래스 정도의 기간도 짧게 하고 이렇게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그걸 이제 논문으로 나왔는데요. 자, 여기서는 가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그렇죠? 그래서 이거를 이제 2006년뿐만 아니라 2007년, 2015년, 2020년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규모를 크게 합니다. 그래서 나중에는 787명까지 규모를 크게 하고 학생들도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, 고등학생, 초등학생까지 같이 해서 연구를 합니다. 자, 그리고 기간도 이때는 하루였지만 한 달에 9주에 9주 동안 공부를 시켜요. 9주 동안이면 우리가 보통 지금 내신 대비를 시킬 때 6주에서 길면 8주 정도를 시키거든요. 자, 그럼 이제 9주 동안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. 자, 9주 동안 이렇게 시키고 난 다음에 불시에 예고 없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. 이렇게 시험을 봐야 학생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시험 대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봤더니 마찬가지로 A그룹하고 B그룹이 있었는데 점수가 B그룹이 71점인가 나오고 A그룹이 39점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. 자, 거의 2배 가까이가 차이가 나더라는 얘기죠.
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이 연구에 의해서 공부법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. 저도요, 학생들을 내신 대비를 시킬 때 최대한 짧은 기간에 많은 유형들을 머릿속에 넣어주고 싶은 거죠. 그래서 중요한 유형을 순서대로 딱 집어넣고요. 그리고 그 유형을 여러 개를 자꾸 숙달시키기 위해서 밑에 유형, 또 밑에 유형을 다른 학교의 기출문제를 다 모아서 이렇게 연습을 시켰습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면 제 생각에는 시험을 볼 때 보니까 당일날 학원에서 시험 볼 때는 잘 풀려요.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장에서 제가 당연히 맞을 거라고 생각했던 많은 유형들이 틀려왔어요. 그래서 저는 이게 뭐가 문제지? 복습을 조금 덜 했나? 복습을 더 시킬까?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몇 년에 걸쳐서 자꾸 시켜봤는데 실제로 효과는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제가 발견해낸 게 제가 이 연구를 보기 전에 제 스스로 한번 막 섞어서 문제를 내봤어요. 그랬더니 섞어서 훈련을 시키는 데는 어려워요. 왜냐하면 진도를 빨리 나가기도 어려워요. 왜? 다른 유형 갈 때마다 자꾸 부닥치니까 뭔가 자꾸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. 한 유형을 계속 공부하는 건 속도와 효율성 면에서 아주 좋은데 그리고 그냥 봐도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. 학생도 자기가 그렇게 느낀다고요. 그러나 이렇게 공부를 시키면 속도가 잘 안 나가요. 다른 유형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유형을 해야 되고 그 유형을 다시 공부를 하고 다시 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자, 그런데 제가 이런 방식을 썼는데 이것도 유형을 처음에는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안 나가서요. 진도가 너무 안 나가서 속도가 너무 안 나서 이 유형들을 쉬운 유형들로 왔다 갔다 스위칭하게 만들었어요. 그랬더니 효율성이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. 그리고 공부 시간은 제가 느낄 때 제 체감상으로는 오히려 이게 더 적은 것 같은데 성적이 이게 더 잘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문제집을 풀 때조차도 이렇게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이렇게 한 유형을 다 연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차적으로 유형을 자꾸 풀게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연구에서 알다시피 교차로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 왜 기존에는 그렇게 한 유형을 쭉 공부한 것이 문제가 됐는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. 자, 그랬더니 문제점이 있었어요. 자, 그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착각이에요. 착각. 무슨 착각이냐면 선생님도 학생도 이 유형을 안다라고 착각합니다. 왜? 맞으니까요. 맞으니까 착각이라고 하죠. 그 당시에는 진짜 알았고 또는 박스를 보고 숫자를 막 집어넣어서 푸니까 얘가 다 동그라미를 치니까 아는 것처럼 느껴지죠. 학생도 아는 것처럼 느껴지고 선생님도 이 정도면 됐다라고 넘어가는 거죠.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된 거예요. 왜냐하면 머리를 쓰지 않았거든요. 우리는 머리를 써야 되는데 머리라는 것은 두뇌를 쓰는 거,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 작업이 되지가 않아요. 왜? 똑같은 걸 또 풀고 똑같은 걸 또 풀고 똑같은 걸 푸니까 실력의 향상보다는 그냥 기계적인 연습이었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습이 잘 안 되는 과정이었어요. 복습이 안 됐어요. 복습이 안 됐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형을 계속 해나가면 이게 한 10개 유형이면 괜찮을 건데 우리가 한 8주, 9주 그 정도 내신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유형이 한두 개가 될까요? 50여 개가 넘어간다고요. 50여 개가. 자,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다 동그라미를 치고 넘어갔어요. 그러고 난 다음에 뒤로 쭉 오면 이제 여러분들 시험 대비할 때 보면요. 시험에 임박해질수록 수학에 대한 공부량은 줄어들고요. 암기 과목에 대한 편중이 심화돼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습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이게 학교 부교재인데도요. 맞은 건 절대 손에 가지 않아요. 내가 이미 예전에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동그라미 친 거는 손이 가지 않는다고요. 손이 가지 않고 어떻게 하죠? 다 틀린 거 위주에서 계속 연습을 2번, 3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. 그것도 계속해서 똑같은 걸 반복을 하기 때문에 뇌를 쓰지 않아서 학교에서 그 난이도 높은 것은 응용을 해서 내고요. 쉬운 문제는 비슷하게 내는데 이상하게 응용해서 낸 것도 몇 개 틀리고 쉬운 문제는 내가 예전에 알았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문제들도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점수가 처참히 오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. 자, 제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부를 머리나 두뇌, 다시 얘기하면 뭔가를 이해했으면 인출하는 능력, 인출을 하면서 머리를 쓰면서 공부를 하고 그게 수학의 성적이나 실력으로 향상이 되는데 그 과정이 빠진 그런 방법으로 수학 공부를 하고 수학 문제집을 풀기 때문에 효과가 안 나는 것이었죠. 자,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
수학 문제집을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. 자, 봐요.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유형서를 보면 한 단원이죠. 쌤이 뭐 1단원이라고 할게요. 그러면 1단원에 유형이 한 20개 정도 있다. 6개씩 해서 한 6개씩 유형이 있다고 합시다. 그러면 이렇게 18개 유형인데 뭐 하여튼 3등분 정도에서 한 단원을 2번에 끝나는 학생도 있고 한 3번 정도에 끝내는 학생도 있죠. 그건 이제 뭐 단어마다도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. 그러면 이 유형이 있을 때요. 첫 번째 스텝에서 첫 번째 스텝에서는 어떻게 하느냐? 이 유형을 한 유형을 다 풀지 말고 한 1번부터 대표 유형만 쭉 가는 거예요. 그것도 2문제씩 하는 게 아니라 대표 유형만. 그래서 2문제씩 푸는 거예요. 2문제씩. 보통은요, 한 유형에 한 4문제, 5문제, 뭐 많으면 6문제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2문제씩만 푸는 거예요.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7유형에서 12유형도 마찬가지 또 2문제를 풀고요. 13에서 18 할 때도 2문제를 당연히 풀겠죠. 자, 이건 새로 배울 때 이렇게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반 정도가 남았다고요. 4문제면 한 2문제 정도 남았는데 그 문제를 요때 다시 푸는 거예요. 그리고 남은 한 문제도 요때 다시 푸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면 여기 마지막 유형을 할 때도 어때요? 요 앞에 있는 유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쭉 풀어가는데 여기 있는 유형 있죠? 7에서 12. 그 유형도 합쳐서 여기 쌤이 이렇게 하살표라는 것은 여기 유형이 다 합쳐서 한 문제씩 쭉 푸는 거예요. 끝까지. 그럼 얘는 마지막이 됐으니까 쫙 풀어가는 거죠. 이렇게. 이해 갑니까? 그러면 당연히 2단원이 나오겠죠. 그럼 2단원이 나와도 똑같이 여기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이렇게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1번부터 6번 유형 이런 유형이 있을 거예요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도 어떻게 한다고요? 얘를 가지고 여기 또 이렇게 2문제를 이렇게 풀 거 아니에요? 2문제씩 풀고 난 다음에 어떻게? 여기 있는 거를 여기 합쳐서 또 쭉 이렇게 오는 거예요. 이렇게. 다시 얘기하면 앞에 7, 12, 13, 18에 있는 유형들을 남은 문제를 여기서 푸는 거죠. 이렇게. 이해가요? 그러면 여기 한 단원 끝날 때 이 유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제 복습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 유형을 쭉 푸는 거랑 이렇게 2문제씩 풀고 그 다음에 또 나눠서 3등분 정도 해서 또 풀어나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앞에 유형을 복습도 하겠지만 뒤에 있는 유형과 앞에 있는 유형이 이제 막 섞이게 되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갔을 때도 얘를 하게 되니까 단원의 연결성도 되게 좋아져요. 그리고 3단원, 4단원 가면서도 시간이 날 때 이게 지금 사실 스스로 하기엔 너무 어려운데요. 앞에 있는 유형들의 틀린 것들도 자꾸 섞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. 근데 우리가 진도를 나가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하죠. 우리가 보통 학원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떻게 하죠? 뒤로 진도를 계속 나가면 앞에 거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해요. 그래서 마지막 단원이 끝났을 때 앞에 단원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한 과목을 끝냈다고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다들 이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자기는 부족하다. 난 많은 구멍이 있다라고 학생들 스스로가 느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선생님한테 얘기를 합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집만 이렇게 풀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평소에 공부할 때도 내신 대비를 할 때도요. 사실은 전체 단원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섞여져 있는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돼요. 자꾸 풀면서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죠. 그 연습을 할 때 사실 실전 훈련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이 내가 부족한지를 그거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. 한 유형을 한 번에 다 풀면 문제가 뭐라고요? 생각하지를 않는다고요. 생각하지를 않고 그 다음에 뒤에 단어로 갔을 때 복습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복습의 기회도 사라집니다. 그래서 꼭 문제를 한 3등분으로 나눠서 뒤로 갈수록 3분할이죠. 등분이 아니라 3분할로 나눠서 뒤에서도 계속 복습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유형, 문제를 풀 때도 굳이 뭐 순차적으로 풀 필요도 없어요. 거꾸로 풀어도 돼요. 그래서 어떻게 하죠? 그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해놓고 어떤 유형이 나와도 내가 풀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실력이 되는 겁니다. 자, 여러분들 이제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지금 평소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신을 잘 받아야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내신 대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. 여러분들은 대부분 한 단원이 이미 또는 한 과목이 끝나고 내신 대비에 들어갈 때는 여러 단원들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때 다시 공부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런 유형으로 문제를 다른 문제집을 풀어도 이렇게 풀지 말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. 모든 단원에 있는
모든 그 여러 단원들에 있는 유형들을 첫 번째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푸는 것이 한 유형 푸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. 알겠죠? 여러분들 이 포인트를 잘 알아듣고 그렇게 풀어야지 좋은 성적이 나온다는 걸 꼭 알고 실천하셔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